여성시대 계속해서 전주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홍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영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덜 만나고 덜 모이자. 그렇죠. 뭐 만나도 거리를 좀 두자. 물리적인 거리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밀접 접촉이 아닐까 합니다. 이건 또 뭐야? 좀 어렵죠. 밀접 접촉. 심리적인 밀접 접촉. 요 말만 들어도 심장이 좀 벌렁해요. 밀접 접촉. 요즘에 아주 접촉 이런 얘기만 들어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예요? 지금 사실 다들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면서도 뭐 자책도 하고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약간 조울증 증상 비슷하게 왔다 갔다. 좋았다가 화났다가 막 그러고 있어요. 네, 뭐 특히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왜 그 특정 종교인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번에 아주 많이 알려졌는데 가족이나 이 친한 친구들도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사이여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변 분들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혼돈 그 자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토닥이고 감싸 안자. 네. 뭐 서로 마음만은 좀 가까이 열고 끌어안자. 뭐 그런 심리적 밀접 접촉 맞는 거죠. 맞아요. 몸은 멀리 있어도 좀 마음은 가깝게 그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거리 연애? 네,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 배경을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 당황스럽고 놀라운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늘 건강 전파 우리 마음을 한번 이 시간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유조건 문자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 주제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곡 우리 혜정 씨가 소개해 주시죠. 양수경이에요. 오늘 같은 날 딱 어울릴 것 같은 노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너무 여성시대의 첫 곡입니다.
문자 다오. 자, 유조건 문자쇼. 여성시대가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 유조건 문자쇼 주제는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좋다. 아니 요즘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렇죠. 요즘 뭐 사람들도 못 만나고 회식도 못 하고 저는 알코올도 못 마시고 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혼자 마셔요. 뭐 그러고 있어요. 네. 절대 이 부분에선 거짓말을 못해. 에휴, 혼자 무슨 맛으로 마셔요.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거짓말 못해요. 그러고 있어요. 네. 진짜 포기하는 것들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정해봤어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하고 싶은 일. 우리 혜정 씨 뭐가 있을까요? 사소한 거라도. 저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막상 끝나고 나면 긴장 풀려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맥이 탁 풀리는 기분 있잖아요. 왜?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원해 하시긴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빨리 학교로 보내시고 싶잖아요. 그거 있구나. 맞아. 제 소원은 그겁니다. 네, 저도 그리고 그렇긴 한데. 근데 막상 이제 끝나잖아요. 뭐 여행 가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막 했는데 지갑이랑 통장이 비어서 진짜 뭐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맞아요. 그쵸? 그것도 참 문제네 생각해보니까. 에이, 다 됐는데 지갑이 준비가 안 됐구나.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좀 사람 많은 데를 일부러 좀 찾아다녀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좀 알겠다. 맞아요. 그리고 주말에 좀 밖에 좀 나가보고 싶어.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아이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그렇게 소파하고 한 몸이었던 아빠가 코로나 끝나고 달라졌어요. 그래요. 뭐 나가서 뭐 안 해도 그냥 사람들 속을 인파 속을 거닐고 싶은 거죠.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어제 격하게 공감되네요. 자, 문자 보내주세요. 이게 뭐야? 1523님.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단연 슬슬 피하는 아내와 출근길 모닝키스죠? 어우, 달달하다. 이거 아침부터 이렇게 달아도 되는 겁니까? 달려오겠는데 이러다가. 지금 5879님, 1523님, 뭐 8306님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좀 답답하고 그럴 때는 문자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심리적인 밀접 접촉입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참 센스 있으십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이런 거 사소한 거라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요것만 지나면 봐라. 당장 이거 한다. 이런 분들 문자 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1943 우물정 1943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 MBC 오리지널 들어오셔서 여성시대 들어오시면 현재 생방송 함께하실 수 있고 또 무료로 채팅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조건 문자쇼에 도움 주시는 분들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유탑건설에서 유탑 유블레스 호텔 제주, 여수 유탑 마리나 호텔 리조트 상품권 드리고요. 송천동 동물원 삼거리 만족 왕족발 보쌈에서 식사권, 이지니 스킨케어에서 피부관리권, 남원시의 버스터미널 옆 백지약국에서 종합건강영양제, 피부관리 잘하는 천연 유기농 스킨케어샵 올가 휴 인네이처에서 상품권, 내가 제일 예뻐 보이고 싶은 날 메이크업 마리에서 이용권,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한 끼 푸드네이처에서 여주 영양밥물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건강 전파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요 자연실로 건강한 날 맛있는 밥 할인 자연팔마 자연실로 건강하게 할인 착한 닭고기 자연실로 닭고기 하면 할인 올바른 품질하면 올품, 올품하면 올바른 품질.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올바른 품질. 건강을 더 쉽고 재미있게 전파하는 건강 전파. 네, 오늘 화요일 여성시대 건강 전파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 이 순서 함께 하실 분을 또 모셔봤죠, 혜정 씨.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형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이제 방송 전에 이야기를 참 나누는데 네. 마음이 참 차분해져요. 안정감을 찾습니다. 음성부터 톤부터. 외모도. 그랬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요즘에 SNS 보면은 이제 우리 주변인들하고 주고받는 메시지 중에 상당수가 코로나19 관련된 정보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나만 아는 정보인 마냥 내가 알려주는 것 마냥 안 그래도 심란한데 그 와중에 쉴 새 없이 진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원장님은 잠시 좀 돌아가서 코로나19가 끝나면은 뭐 해보고 싶으세요? 이 사태가 정리되면요. 네. 마스크 벗고 진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같은 그 정신과 전문의들은 상담이 중요한데요. 요즘 이제 환자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진료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원활하지 않고요. 또 서로 표정도 좀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맞아. 홀가분하게 벗고 얼굴도 얼굴 보고 이렇게 진료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네요. 입 가리니까 진짜 표정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맞아, 눈만 보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참 이런 사소하지만은 참 공감 가는 그런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들 이해할 수 있는. 원장님 요즘에 우리 혜정 씨가 잠깐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막 여기저기에서 그냥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 오죠. 긴급 재난 문자 수시로 오죠. 그냥 순간순간 무슨 소리만 나도 이렇게 덜컥 놀라는 것 같아요. 아니 또 특히 이 안전 안내 문자 이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잖아요. 맞아. 막 되게 불안해져요 마음이. 동시에 쫙 울리잖아요. 난리 난 느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 뭐 깜짝 자다가 놀라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건강 전파에서 코로나로 느끼는 내 마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해요. 아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불편해하고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극에 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조울증 같이 좋았기도 했다가 화도 났다가 하루에도 감정이 널뛰기를 정말 수없이 하거든요. 네. 아니 저만 하더라도 이제 업무가 너무 바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랑 싸우려니까 너무 이게 힘들어요, 진짜 심리적으로 진짜. 그러니까 뭐만 했다 하면 코로나인가? 그러니까 계속 조마조마 설마 이렇거든요. 이런 불안감 가지고 계속 가도 괜찮을까요? 네, 저도 좀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도 의사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특히나 환자를 보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환자분들 증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것들이 두렵다라고 하는 건 애매하게 알 때 제일 두렵거든요. 아예 모르면 두려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잘 알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코로나19가 어려운 부분이 대충 지금 알긴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또 실체는 모르겠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더 커져요. 조금 우스갯소리인데 의과대학 다닐 때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새로운 그 질병에 대한 공부를 하잖아요. 배울 때마다 내가 그 병 아닐까?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요? 그럼요.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면 의과대 학생들이 70%가 건강 염려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또 논문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의사가 돼서 환자를 진료하면 그런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적당히 알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전 국민이 좀 이런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힘이지만 어설픈 암은 약이다. 오히려 독이다. 그렇죠. 식자우환이라고 오히려 애매하게 더 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환자나 의사나 그 부분은 같군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지금 비춰지네요, 우리 원장님께서. 사실 맞습니다. 요즘에 횡단보도만 가더라도 옆에서 재채기 하시고 마스크를 쓰고 재채기를 하시고 이런 분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예민해져요.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보잖아요. 촉이 확 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알지 못함, 그러니까 덜 암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불안감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건 저희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볼 때는 건강한 불안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병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야 예방도 하고 손도 열심히 씻고 마스크도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불안이 문제가 되는 건 지나친 불안이 이제 내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그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뒤따라오는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불편감을 주고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조금은 이제 자신도 되돌아보고 힘들 때는 전문가의 도움도 좀 받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막 불안하고 마음이 좀 그렇다 보면은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따라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불안은 심리이기도 하고요. 네. 신체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안하면 우리가 이제 몸 안에 이제 그 불안에 대한 경보 등이 켜지면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항진이 되는데 이 작용이 이제 원래는 좋은 뜻이거든요. 불안한 만큼 내 몸이 대응을 빨리빨리 해라. 심박수도 빨라지고 호흡수도 좀 빨라지고 그 위에 소화기도 빨리 움직여서 소화를 빨리 시켜서 에너지를 빨리 뽑아내고 이런 의미인데 이게 지나치면 오히려 가슴 두근거리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거나 불안해서 잠이 안 와서 일상생활에 큰 힘듦이 있다거나 먹기만 하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자꾸 아픈 것 같거나 이제 그래서 불안은 항상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과하지만 않다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건강하다는 뜻인데 뜻인데. 오히려 또 일상생활에 내가 대응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하긴 이 불안한 와중에 아무것도 못 느끼고 태연하고 평온한 것 자체가 좀 더 섬찟하네요. 맞아. 그렇죠? 그것도 무섭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정신과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스스로가 아무리 심적인 평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쏟아지는 정보들, 가짜 뉴스들, 뭔가 이 안전 안내 문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평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런 불안감들을 조금 덜어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도 이렇게 뭐 그 SNS를 통해서 수도 없는 정보들이 오더라고요. 특히 원장님한테도 그런 뉴스가 가나요?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어머님들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얘기를 가족들한테 계속 전파를 하시는데요.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의사인 제가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있고 이제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불안하기 때문인데요. 그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건 사실은 정부의 공식 발표예요. 질병관리본부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전문가로서도 보더라도 가장 투명하고 모든 걸 공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정보에서 그 멈춰야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그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나오는 것은 너무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불안감 느끼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조금은 이제 정리될 스스로가 좀 필터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 방금 이제 어머님 무슨 이야기 이제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또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유튜브 어머니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귀가 간지럽겠어요. 유튜브를 이제 하나 또 보내주셨는데 인도인이 그 폐렴에 안 걸리는 이유로 이제 어떤 한의사분께서 나오셔서 이제 하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뭐예요? 카레 때문이라고. 그 카레 안에 있는 울금 성분 때문이라고. 이제 카레를 많이 먹으라는 의미에서 저한테 이제 이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울금하고 울고 싶더라고요, 저 생강하고 정말. 또 동나겠는데요, 이 뉴스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정보가 많은데 참 걸러들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적인 채널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뉴스만 일단은 그런 정도만 믿고 가야 됐다. 어머님들 마음은 의사 아들도 불안한 거지. 그렇죠. 더 전문가인데도. 그 마스크를 이제 안 써도 좀 눈치가 보이고요. 너무 꼼꼼하게 쓰고 다녀도 오히려 주변에서 불안하니까 마스크 좀 벗어 이렇게 얘기들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감정들도 전염이 되는 게 맞죠? 당연하죠. 감정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더 큰 겁니다. 옆에 사람이 즐거우면 나도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거고요. 불안하면 그만큼 또 불안 같은 경우에는 전염이 더 잘 되거든요. 이제 이러한 그 감정이 전염되는 것 때문에 자꾸 이게 대중심리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집단적인 어떤 히스테리처럼 이게 좀 서로에 대한 또 뭐 혐오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의식까지도 생길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불필요한 그런 불안감들이 더 증폭되는 면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저 스스로도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어떤 특정 종교 단체라든지 아니면 감염 사실을 숨기고 어떤 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봤을 땐 평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인지, 그러니까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별 생각이 없었던 그들에게 뭔가 반감이 생기고, 뭐 이런 어떤 정신적인 심경의 변화가 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자꾸 표출이 되는 걸까요? 이게 표출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생각이 바뀌는 걸까요? 지금 이제 감염내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라 코로나19 자체가 큰 걱정이겠지만 저 같은 이제 그 정신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제일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인데요. 그 이제 사람들한테는 어떤 위기 상황이나 갈등 상황 또 불안이 있을 때 그것을 정신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또 미숙하기도 한 방법이 투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투사. 예, 남 탓하는 거죠. 내 안의 불안, 내 안의 어떤 갈등을 저 사람 때문에 망쳤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부정이거든요. 현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거. 근데 가장 흔히 쓰기도 하고요. 또 가장 또 미숙하기도 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좀 미숙한 방어 기제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싹트게 되고 그게 다 결국에는 방어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방어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집단적인 투사 현상이 좀 일어나고 가장 쉽잖아요. 남 탓하면 어느 나라 때문이야, 어느 집단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마치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분명히 안 되고요. 이제 성숙한 그 방어 기제를 사용할수록 이제 성숙한 사회이자 성숙한 인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타심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유머, 이럴 때일수록 좀 밝고 유머를 하는 것, 또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성시대 듣는 거? 그렇죠. 오늘 굉장히 유쾌한데요.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좀 우울하더라도 불안하더라도 그다음에 승화라 그래서 좀 봉사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거나 뭐 작은 돈이라도 기부를 하면 서로 도우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성숙한 방어 기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이 투사나 부정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으로 깔리면 깔릴수록 더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가 밝혀내기가 더 꺼려지고 그렇죠. 자꾸 숨게 돼요. 숨게 되고 혹시 나한테 또 그런 증상이나 어떤 확진이 됐을 때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남 탓하게 되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대처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빨리빨리 대처하는데도. 그래서 이 현상을 한번 제가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게 혐오 바이러스다. 그렇죠. 맞습니다. 안 좋네. 저만 좋아요. 저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 잠깐 문자 보느라고 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혐오라는 감정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심리이기도 해요. 이게 자꾸 내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내가 어려움 겪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아까 말한 대로 남 탓하거나 이렇게 좀 투사하는 게 가장 쉽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혐오가 과연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이 흔히 말할 때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 그래요. 한 가지가 이제 파이트 앤 플라이트라고 하는데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요. 플라이트 도망 다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혐오는 자꾸 문제를 회피하는 거고 남 탓하는 건데요. 이 도망 다니면 도망 다닐수록 아까 말한 애매한 실체의 대상이 더 그 공포가 커져요. 공포 영화 보면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도망 다니잖아요. 애매한 데에서 또 조명도 어두운데. 그러면 계속 공포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한 심리거든요. 그 영화 그 기획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혐오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더 조장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냉철할 필요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오늘 하나 또 배웠습니다. Fight and Flight.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방법에서도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파이트 쪽으로
노선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 나라도 있죠, 물론. 그렇죠. 어디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딘지 말을 못했지만 다 아는 거기. 네. 제가 발언하면 외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막 그 혐오라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놀라지만 반대편에서는 이 감정들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진짜 사람을 바이러스 취급하는 기분? 진짜 네. 그분들 중에는 뭔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그런 분들 정말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은 정신적으로 좀 덜 힘들까요? 하여튼 확진자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밀접 접촉자가 돼도 격리 중이신 분들이 아마 이런 심리이실 거예요. 아마 첫 번째로는 이제 병 자체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크시고 혹시 큰 병이 되지 않을까, 정말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분노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왜 나한테? 내가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졌을까 하는 분노 심리도 있겠고. 가장 이제 이분들을 괴롭히는 심리가 사실은 이제 죄책감이나 자책감일 거예요. 내가 그때 이때 조금 더 마스크 쓸 걸, 아니면 그때 좀 안 했어야 하는 행동이 있지 않았을까? 네. 자꾸 이제 이게 어떻게 감염되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그걸 반추하게 되고, 더 큰 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이런 심리가 또 가장 괴롭히는 심리라고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명확한 건 이분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분들이고요. 다른 사람들 걱정하기보다는 스스로들이 가장 큰 피해자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치 가해자인 양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그래요. 2중 3중의 고통을 받는 건 분명한 것 같아서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좀 일단은 공감해 주는 거. 누가 봐도 당신 탓 아니고 그다음에 당신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돕고 싶고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확진을 받음과 동시에 가족들하고 격리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뉴스를 보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뭐 휴대전화를 가지고 계신지 뉴스를 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진짜 격리됨과 동시에 가족들과는 영원히 이별인지라 네네. 너무 불안하고 무서울 것 네.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군산의료원의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가신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를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여러모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대, 뭐 이런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원장님, 이 상황이 완전히 끝나는 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연대의 의식을 갖고 뭔가 도움의 어떤 의식을 갖고 그때까지 우리 마음의 건강을 좀 어떻게 유지하는 것들이 좋다고 보시는지. 네. 또 이게 참 사람이 심리라는 게 위대한 부분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투사라든지 혐오 이런 남 탓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도 많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걸 이렇게 온정이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아까 제가 심리적 방어 기제를 얘기할 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이타심이라든지 승화를 통해서 자기 마음도 평화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런 걸 도움으로써 연대 의식을 가짐으로써 각자의 위치에서 근데 역시나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또 많은 국민들이 드러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디선가 봤던 그 과거에 그 임진왜란에 관련된 만화책에서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받은 은혜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독특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다. 오,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좀 그런 민족이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어떤 우리의 독특한 유전자가 발현되고 있고요. 이러한 마음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게 우리가 극복해낼 거라는 믿음은 뭐 변치 않습니다. 네. 8263님 남 탓하지 마십시다. 6987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 힘내세요. 네,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네. 자, 오늘 건강 전파 코로나19 코로나로 느끼는 내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유조건 문자쇼 주제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며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문자로 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광고를 듣고
우리 건강한 퀴즈 이어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이웃말 나들이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전주 MBC가 함께하는 이웃말 배워보는 시간 중국어 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났을 때 하는 인사부터 알아볼까요? 만났을 때 우리 보통 니하오 하거든요. 연장자가 있잖아요. 조금 다릅니다. 니 대신에 니는 당신이잖아요. 네. 존칭이 들어가는 닌 해서 닌하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반복해서 들어볼까요? 네네. 니하오 니하오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립니다. 닌하오 닌하오 그럼 헤어질 때 인사는요? 그건 구분 없이 再见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두 번째 자에다가 벌견자 다시 만납시다가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죠. 再见再见 전주 MBC와 함께하는 이웃말 나들이 중국어 인사 서령혜 씨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린 친구니까 장난으로 톡 쳤다. 여기서 톡 치고 저기서 톡톡 치고 모두가 24시간. 잠깐 멈춰보세요. 모두 그만해. 제발 그만해. 우린 톡 쳤을 뿐인데? 모두가 사이버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범죄가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4.3 MBC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중화산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지입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줄어서 걱정인데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여성시대 개편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중화산동 사는 지호 아빠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 상인분들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MBC 여성시대를 듣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자, 유조건 문자쇼 들어온 문자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2086님, 코로나 끝나면 나가 놀아라. 아이들한테 어서 나가 놀아라. 어서 빨리. 얼른 나가지 못할까? 애들도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일 거예요. 맞아요. 네, 5879님. 코로나19가 끝나면 장인 장모님 모시고 좋아하시는 싱싱한 꽃게를 먹으러 바닷가 횟집으로 가보고 싶다. 라고 또 해주셨네요. 꽃게철이 지나면 안 될 텐데요. 네. 자, 그리고 8306님, 2862님은 목욕탕 가고 싶어요. 저도. 저 진짜 가고 싶어요. 이거 찜질방. 피로 풀고 막. 네. 지난 주말에도 가려다가 발길을 돌렸어요. 네, 아차 싶더라고요. 아니지. 진짜. 네. 그랬어요. 0449님, 코로나만 지나가면 친구들과 모임 하고 싶습니다. 지금 3개월째 못 만나서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야, 정말 잘 지키고 계시네요. 3055님, 아이고 익산에 사는 돌진한 손주가 있는데 보러 못 가고 계신데요. 영상통화만 매일 하고 계신다고. 그렇네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정말 조님이 친구 만나고 싶다고, 여행 가고 싶다고. 네, 4857님, 꽃 구경, 사람 구경, 여행 다니고 싶습니다. 여행? 그렇죠. 혜정 씨는 여행 어디 가고 싶은데 없으세요? 뭐 어디든 못 갈까? 그렇죠? 저 가고 싶어요, 진짜. 자, 6488님은 꽃 사러 가신대요. 코로나 끝나면은. 요즘 봄꽃 한창 많을 텐데 구경도 못 하고 좀 그렇다고 하셨네요. 그다음에 그 위에 2386님. 끝나기만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내려주는 향긋한 화초가 가득한 예쁜 카페를 가고 싶다. 어떤 단골 카페가 있으신가 봐요. 네, 거길 가고 싶다. 야, 그냥 사소하지만 이런 진짜 멀리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가까운 카페. 여기 가고 싶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문자쇼 주제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면 하고 싶은 일이죠? 그렇죠. 이걸 이제 문자 받고 있는데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 또 선물 푸짐하게 마련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퀴즈 풀며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퀴즈. 오늘 방송을 잘 들으셨다면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텐데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4개 보기 중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퀴즈를 맞추신 정답자에게는 건강종합영양제가 나가죠? 네. 일단은 샵 1943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2문제를 다 맞추시면 영양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중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을 경험하게 됐을 때 느끼게 되는 정상적인 감정이나 신체 상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불안감, 2번 불편함, 3번 분노, 4번 춤추고 싶을 만큼 즐거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을 경험하게 됐을 때 느끼게 되는 정상적인 감정이나 신체 상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불안감, 2번 불편함, 3번 분노, 4번 춤추고 싶을 만큼 즐거움. 와, 진짜 빠르시다. 벌써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을 뭘로 보고 이렇게 쉽게 낼 수가. 그러니까 아닌 것을 골라주셔야 돼요. 아닌 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문자 들어오는 동안 노래를 한 곡 들을까요? 그럴까요? 요즘에 이 가수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선곡을 해봤어요. 네, 누구한테 핫한 거예요? 그냥 저한테. 정시영 씨한테. 왜냐면 이 노래 꽂혔구나 요즘.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 가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한동안 안 보여서 참 서운했는데 요즘 참 반갑더라고요. 자, 얼만큼 잘했는지 선곡을 잘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1년 만에 신곡이 나왔다고 하네요. 몰랐어요. 네. 자, 이수영의 덩그러니 듣고 오겠습니다. 덩그러니. 지친 내 하루 이끌
수수라진 가면 흘러내려 흉한 날 보겠지. 그때쯤엔 조금이라도 아물어져 있어서 널 보면 숨지 않길. 그때쯤엔 한번 너의 눈 바라볼 수 있도록 날 알아봐줘. 그때쯤엔 두 번 다시 그 누구에게라도 상처 주지 말아줘. 두두두두 네, 전주 MBC 여성시대 건강 전파 정답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이 연결이 됐다고 하거든요. 8882님께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정답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4번이요. 4번이 뭐였죠? 예, 춤춘다. 네, 맞았습니다. 춤추고 싶을 만큼의 즐거움이었어요. 네, 선생님 먼저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예, 송천동 사는 강진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예, 직장에서요. 반월동. 아, 반월동에 계신 직장에서. 예, 예. 평소 저희 여성시대 많이 청취하고 계시나요? 예, 많이 청취하는데 이번 주부터 아니 먼저 주부터인가? 네네네. 그 10시 이후에는 전주에서 하니까 네. 더 즐겨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즐겨 들으신다. 지금 예. 계시는 저기 직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저희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네. 건설업 쪽에 일을 하니까 네. 조금 생산량은 좀 줄었는데 네.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야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그런 감염 걱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크게 없으시고. 다행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자, 선생님 이제 두 번째 문자가 문자가 아니라 퀴즈가 갈 건데요. 예. 두 번째 퀴즈까지 맞춰주시면 저희 건강 종합 영양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두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불안감을 느낄 때 수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이 되면 O, 안 되면 X입니다. 다시 불안감을 느낄 때 수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OX 어느 쪽입니까? O. 다시 잠깐 안 맞았어. 급해. 수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예. 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 오늘 나와주신 김영주 원장님께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원장님. 네. 무슨 수학이 얘기예요, 이게? 도움이 된다?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잘 맞춰주셨네요. 네. 불안감을 느낄 때 제가 수학이 도움이 된다 좀 엉뚱한 말 같기는 한데요. 네.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치료할 때도 좀 쓰는 방법이고 저도 좀 불안을 느낄 때 좀 가끔 해보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이 불안의 가능성을 객관화시켜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코로나19다 그러면 지금 10만 명당 몇 명이 감염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랬을 그렇죠. 때 내가 감염될 확률이 100% 중에 몇 %나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마 1% 이해할 거거든요. 근데 내가 평소에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하면 더 줄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1%도 안 되는 확률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걸 저희들이 이제 인지 오류를 교정하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요. 가끔 이제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분들의 그 어떤 사고 패턴의 특징이 좀 있는데 지나치게 좀 작은 것을 극단화시키거나 내 스스로 최대화, 이렇게 과대하게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으세요. 그거를 조금은 수치로
객관화 시켜보면 좀 불안이 감소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벌써 이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이 방법이 이제 현장에서 네네. 진료를 보실 때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라면서요? 네,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그러한 치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확진자가 한 7,000명이 좀 넘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계속해서 좁혀 나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손을 씻었을 때 뭐 세균이 한 절반 정도 줄고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끼고 하면은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확실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어떤 불안에 대해서 한 번은 객관적인 수치화를 통해서 내가 좀 너무 과도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수학 못한다고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그런 수학이 아니군요. 네. 자, 우리 송천동에 계시는 강진기 선생님께는 저희가 건강종합영양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시대 자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과 함께합니다. 네. 올바른 품질하면 올품. 올품하면 올바른 품질.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올바른 품질. 5879님께서 가족끼리 평상시에 떨어져 있다가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참 적응하기 어렵다고 문자 주셨네요. 아니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왠지. 아유, 재치 있으시다. 4987님은 어서 손주들이 좀 코로나 끝나면 학교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미뤄뒀던 환갑이시래요, 올해. 그래서 조카가 이 환갑 여행 계획 세워뒀다고 하는데 그 미뤘던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권영식 님께서는 이제 놀이터라도 나가고 싶다고 또 보내주셨고. 자, 2386님은 한 달 정도 입에 양기를 못 풀었더니 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대요. 무한 폭풍수다 떨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여성시대와 함께 하시죠. 네. 많이 들어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386님은 오늘이 시아버님 기일이시래요. 아하.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친정아버지 첫 기일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시아버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워낙 난리이기 때문에. 또 아픈 거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 심리적으로, 정신건강의학적으로. 그렇죠. 0717님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보내주셨는데 봄의 대명사 꽃구경도 가고 싶고 그렇죠.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싶고 외식도 하고 싶고 학교 안 가는 아이들 삼시세끼 차리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고 계시다고. 요즘 쌀 사 되느라고 정말 바빠요. 마지막으로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싶다고. 좋다. 이거 해보고 싶다. 자, 4861님은 친정엄마하고 쇼핑 가보고 싶어요. 예쁜 옷 사드리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우리 진짜 별거 없어요. 별 바람 없잖아요. 이 사소한 것들인데 이게 참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송진명님께서는 우리 시부모님도 손녀딸들 보고 싶으셔서 매일 전화 통화만 한다고.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진짜. 네. 이외에도 또 이제 긴 사연들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또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또 소개를 못 해드리고. 유튜브에서 지영욱님이 여자 DJ가 엄청 사랑스럽다고. 오, 감사합니다. 태정 씨 칭찬을. 화면 보셨죠? 자, 이제 나머지 문자들은 저희가 내일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1시간 동안 건강 전파 함께 해봤는데요. 원장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1시간. 사실 좀 이제 진료하면서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긴장하고 요즘에 진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좀 위축돼 있었는데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어서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거 잘 들어보니까 전부 다 그 소소한 일상들이 그립다라는 얘기들 같아요. 그리고 정말 주변에서 못 만났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소중한 사람들이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얘기 같아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소소한 일상, 그다음에 주변에 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뜻 같아서. 참 오늘 1시간 마음이 편안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주 MBC에서는 오후 3시 20분부터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극복 다 함께 희망으로를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감염병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지만은 또 가장 큰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향한 우리 지역민들의 응원을 1시간 동안 TV로 생중계를 할 텐데요. 본인이 지금 진행한다고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TV 앞에서 만나요. 네. 내일은 레전썰로 찾아옵니다. 남성시대 여러분들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만나요. 들어와. 네, 다 들어오세요. 잔나비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수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까니 그러다 밤이 찾아. 흐리고 비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그쳐서